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포뮬러1과 함께 세계 최정상급 자동차 경주대회로 불리는 2020 월드랠리 챔피언십에서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이어 2회 연속 제조사 부문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팀이 세계적인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종합 챔피언을 2번이나 차지해 감회가 새로운데요. 특히 WRC는 매우 가혹한 경주대회로 꼽힙니다. WRC는 서킷을 달리는 일반 자동차 경기와는 달리 일반 도로에서 포장과 비포장 도로를 가리지 않고 경기가 펼쳐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달리기 성능도 성능이지만 험로를 엄청난 속도로 주파해야 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대회에서 현대차는 최근 들어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대회 초반에는 현대자동차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현대차는 코로나 사태로 랠리가 중단되기 전 도요타와 점수 격차가 21점까지 벌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이탈리아 몬자에서 열린 최종 랠리에서 3경기 연속 더블 포디움을 달성하며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최종전인 몬자 랠리에서도 현대차는 또 한 번 더블 포디움을 달성하며 총 241점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2위인 도요타를 5점 차이로 제치고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WRC 시상식장에서는 우승국의 국기와 국가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연히 태극기와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그간 아시아를 대표하던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의 위상이 무너지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대기아차가 새롭게 부상하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열렸던 WRC 대회에서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도요타를 큰 점수차로 제치며 정상의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작년에는 호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마지막 경기가 산불로 취소되면서 선두를 유지하던 현대차의 종합 우승이 자동 확정됐었습니다. 제조사 순위는 한 해 열리는 경기의 성적에 따른 누적 점수로 가려지는데 당시 현대차 팀은 13번째 경기까지 380점을 기록했었습니다. 최종 누적 점수에서 도요타 팀과는 무려 18점이 앞섰습니다. 제조사 종합 우승은 선수의 실력뿐만 아니라 출전하는 랠리카의 성능과 내구성이 동시에 뒷받침돼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2014년 WRC에 재도전한 첫해 4위로 쉽지 않은 출발을 했지만 이듬해 3위를 기록한 후 2018년까지 3년간 제조사 부문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9년, 2020년 연이어 종합 우승을 차지하면서 레이싱 제조사 중 떠오르는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우승 경력이 많은 강력한 브랜드들과 경쟁해 우승 타이틀을 2년 연속으로 거머쥔 만큼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모터스포츠를 통해 발굴된 고성능 기술들은 양산차 기술력을 높이는 데도 큰 영향을 주고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대 월드랠리팀 감독과 핵심 멤버들의 활약과 팀워크도 남달랐습니다. 2년 연속 챔피언을 이끈 현대팀의 수장 안드레아 아다모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거둔 직후 모터스포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좋은 팀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먼저 전했는데요. 2년 연속 제조사 부문 챔피언에 오른 비결에 대해서는 WRC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력을 다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팀원들이 최고였고 이들이 성공의 열쇠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드라이버 부문 종합 우승을 차지했던 오트 타낙 선수가 올 시즌 새로 팀에 합류한 것에 대해서도 팀에 합류하자마자 모두와 잘 어울렸고 그의 합류는 우리 모두에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뛰어난 실력과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하는 모습이 정말 훈훈합니다. WRC의 우승은 현대차가 최근 공들이고 있는 고성능 자동차 N9의 성공적인 정착을 뜻하기도 합니다. 랠리카의 강력한 성능은 현대팀의 기술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N은 국내외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서브 고성능 모델 N9까지 포함하면 2년 남짓한 기간에 10여 개의 차량이 출시된 데다 내년에도 최소 2개 이상의 신규 모델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의 N9은 가장 단기간에 인지도를 높인 고성능 브랜드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현대차는 2017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i30N을 전시하면서 고성능 브랜드 N을 공식 런칭했습니다. N은 현대기아차의 연구개발 본사인 남양연구소와 고난도 코스로 유명한 독일 뉘릉부르크링 서킷의 이니셜 N을 딴 이름입니다. 남양에서 시작하여 뉘릉부르크링 서킷을 정복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BMW의 M을 따라한 것인 줄 알았는데 N의 뜻이 남양일 줄은 몰랐습니다. 고성능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강화된 셰시에 출력을 높인 엔진과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보다 가속 성능이 뛰어나고 최고 속도도 높습니다. 운송수단으로서의 자동차가 아닌 즐기기 위한 차량인 셈인데요. 차별화된 성능은 완성차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판매량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BMW, 벤츠 등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대부분 고성능 모델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벨로스터 N은 특별한 튜닝 없이도 레이싱 트랙 주행이 가능한 모델로 개발됐습니다. 높은 차체 강성이 빚어낸 고속 주행 안정성은 독일차보다 더 독일차 같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벨로스터 N의 8단 DCT는 레이서들이 조작하는 것보다 변속이 빠르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일반 운전자도 출퇴근과 트랙 주행을 즐길 수 있는 데일리 스포츠카인 것이죠. N라인은 그간 해외 대회에서 수많은 트로피를 따내왔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월드 투어링카컵 대회에서 현대차의 서킷 경주차인 i30N TCR이 1위와 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앞서 i30N TCR은 지난 7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6차전의 첫 번째 레이스에서도 미첼리스가 우승을, 타퀴니가 2위에 오르는 이른바 더블 포디움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2017년에는 TCR 유럽 트로피 대회에 첫 출전해 바로 우승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TCR 유럽 트로피는 유럽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로 TCR 시리즈 중 가장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포뮬러 1, WRC 같은 모터스포츠 대회는 각 완성차 브랜드가 쌓아온 자동차 기술력을 뽐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완성차 브랜드들이 모터스포츠를 강화하거나 레이싱카 수준의 성능을 갖춘 양산차 모델을 내놓으며 모터스포츠의 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이 레이싱카를 시장에 내놓기 시작하면서 일반인들도 레이싱카를 구입하기가 수월해진 것인데요. 현대차가 내놓은 경주용 차량들이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i30N은 자동차 본산인 독일 2020 아우토빌트 스포츠카 어워드에서 준준형 및 소형 자동차 부문의 수입차 항목 정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우토빌트 스포츠카 어워드는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의 자매지이자 스포츠카 및 고성능 차량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우토빌트 스포츠카가 주최하는 상입니다. 현대차 i30N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아우토빌트 올해의 스포츠카에 선정된 바 있는데요. 이번 수상으로 3년 연속 상을 받게 됐습니다. 해외에서 인정받은 N라인은 최근 신제품 출시 소식과 함께 해외 시장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9월 아반떼 NTCR을 공개했습니다. 아반떼 NTCR은 아반떼를 기반으로 TCR 기술 규정에 따라 개조한 고성능 레이싱카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주행할 수는 없으며 모터스포츠에 참가를 희망하는 레이싱팀이 주 소비층인데요. 엔진은 2.0L 터보를 장착해 최고 380마력을 발휘하며 동력은 앞바퀴에만 전달합니다. 내년 초에는 모터스포츠의 본고장인 유럽에 더 뉴 i30N을 선보이며 다시 한번 고성능 브랜드 N 어필에 나설 계획입니다. 더 뉴 i30N은 고성능 브랜드 N의 대표 모델인 i30N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2017년 유럽에 출시된 i30N은 첫해 1,100여 대 판매를 시작으로 이듬해 7,600여 대, 작년에는 1만 3천여 대 등 매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레이싱 대회를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현대 기아차는 최근 미국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자동차 평가기관 켈리 블루북 선정 2021 베스트바이 어워드 7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3개 부문, 제네시스가 1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여세를 몰아 현대기아차는 최근 중국 시장 진출도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중국 국제수입 박람회에 참가해 수소 전기차, 전동화, 고성능차 등 분야별 차량을 소개하며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비전을 알렸습니다. 제네시스는 내년 중국 진출을 앞두고 글로벌 모델인 준대형 세단 G80과 SUV GV80, 대형 세단 G90 스타더스트 트림 3종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초소형 전기차를 내놓았습니다. 작년 7월 인도 정부의 전기차 확대 계획에 발맞춰 최초로 소형 SUV 코나 전기차를 출시했습니다. 코나 전기차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452km를 달릴 수 있으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제로백은 9.7초였습니다. 앞으로 현대차는 인도에서 저가 초소형 SUV 전기차를 제조하여 기존 SUV 배뉴 플랫폼을 쓰지 않고 EV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고유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미국, 중국, 인도 각각의 문화와 환경에 맞춘 현대자동차의 맞춤형 시장 공략이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